피지올로직 리스폰스와 관련돼서 이 카디오베스큘라 모니터링에서 이제 이 퍼퓨전의 적정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CPB 동안 이 산소 소모량 BO2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토탈 블러드 플로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여기에는 이제 SBO2와 이제 폐하, 그다음에 락테이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폐하와 락테이트는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블러드에서 이제 락틱 액시드의 축적은 이 해리를 통해 이 수소 이온의 축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락틱 액시드의 이제 분자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소 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락틱 액시드, 그 락테이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폐하가 이제 산성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포 내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게 산소와 같이 들어와서 O2와 이제 글루코즈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생성이 되면 이제 이거 호기성 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O2가 부족해서 이 세포 질에서 글루코즈만을 가지고 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혐기성 이제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호기성 대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물과 이 ATP가 형성이 되는데, 이 혐기성 대사에서는 이 이제 락테이트가 형성이 되면서 이 락테이트로 인해서 이 폐하가 엑시도틱을 띠게 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혐기성 대사와 이 호기성 대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은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하고, 이제 혐기성 대사의 경우에는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왜 알통이 배긴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경우가 이 근육 조직에 락테이트가 형성이 쌓이면서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락테이트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좀 지치는, 이게 뭐 뻐근한 근육에서 이런 통증 같은 걸 느끼는 것이 이제 이런 게 다 그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발생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ABGA 보통 랩 검사를 했을 때 이 락테이트의 그 생성 속도가 상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환자가 그 마취가 되어 있고 근육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과정에서 그 원인은 이 BO2가 어떻게든 증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퍼퓨전에 이제 플로우가 이 하이포 퍼퓨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관계가 밀접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락틱 액시드가 상승한다는 거를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진행 중 이제 글루콜라이시스, 이거 이제 혐기성인데, 이 혐기성 이제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형성이 이제 글루코즈만 가지고 이제 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세포 질에서 세포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 안에서 이제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ATP 이제 하이드롤라이시스와 같은 상황처럼 이 옥시젠이 모자랄 때 이제 수소 이온이 생산되기도 하고, 둘 다 이 하이드론 이온의 축적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제 글루코즈 대사를 통해서도 이 락틱 액시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 이온을 이제 축적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고, 이 CPB 동안 이제 비너스 블러드, 비너스 이제 옥시젠 파셜 프레셔,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옥시젠의 세츄레이션의 측정은 이 노멀 서큘레이션 동안 이제 우리 뭐 PA 보통 풀마 아테리에서 측정을 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환관측 카테타, 보통 이제 풀마 아테리 카테타를 보통 삽관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과 이제 이 P50, 그 1차적으로 23, 뭐 DPG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헤모글로빈의 결합이 그 이 알로제닉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게 그 산소의 전달 사태가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를 이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온도 23dpg의 이제 엑시드 컨센트레이션이 상승이냐 증가냐,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 다음에 폐하가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디소시에이션 커브가 이제 왼쪽으로 시프팅이 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산소의 해리가 잘 안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소의 해리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소는 해리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폐하도 마찬가지로 이게 엑시도틱이냐 알칼로틱이냐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트리얼 옥시데이션이 일정한 상태로 주어지면 이 SbO2 SbO2가 일정하다는 건 일정한 BO2 산소 소모량, 조직에서의 산소 소비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변화를 합니다.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SbO2는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BO2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많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제 SbO2와 이제 BO2 이 픽 반응식에서 이제 예상이 가능한 이 사이의 역관계는 SbO2 데이터의 간단한 이해를 이제 혼동을 시키게 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뭐 이 공식은 뭐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블러드 플로우와 이제 아트리얼 옥시젠의 이제 컨텐트가 일정하다면, 블러드 플로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아트리알이 이 컨텐트 CA라고 그러는데 이 일정하다면 이 SbO2는 BO2가 감소할수록 이제 증가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BO2가 감소를 한다는 건 SbO2가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고, 로컬 BO2 레벨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하이포퍼퓨즈된 이제 캐필라리 베드의 경우 이 시스테믹의 SbO2 또는 이제 폐하 또는 락틱 엑시드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이 기여는, 시스템 BO2에 대한 기여는 이 시스테믹의 볼륨과 이 로컬 에어리어의 이 블러드 볼륨 간의 비율의 이제 어떤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펌프의 플로우와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제 포칼 에어리아에서의 이제 심한 하이폭시아, 예를 들면 뭐 이제 중요한 산소에서 가장 민감한 장기들, 뇌나 심장 그리고 신장, 이제 내장에서 이 SbO2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PB 동안 이제 SbO2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가장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이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SbO2가 CPB 동안 이제 정상이거나 증가된 SbO2의 값이라도 이 CPB 시스템 블러드 플로우가 이게 반드시 이 레저널 옥시젠 딜리버리 이제 DO2 요구도를 이제 충족시키는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게, 뭐 SbO2가 뭐 증가를 한다, 체외순환 체온이 떨어지고 뭐 퍼퓨전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SbO2가 상승을 했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레저널의 그 어떤 그런 캐필라리 베드에 이 DO2를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CPB 동안 이제 낮은 SbO2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이거나 상승하는 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레저널하게 DO2의 공급이 원활하다 모든 장기에 그렇게 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낮은 SbO2의 경우에는 이 시스테믹 DO2와 함께 이제 문제를 나타내는 이제 인디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불충분한 블러드 플로우와 충분하지 않은 이제 블러드 플로우, 그다음에 불충분하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준다고 뭐 2.2, 2.4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카디악 인덱스로 따졌을 때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의 기능과 수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래도 문제가 되게, 수치가 정상적이지만 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수치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수치와 이제 아트리알의 이제 옥시젠, 그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마취,
그다음 부적절한 마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도 있는 마취가 되지 않아서 뭐 근육에 이제 이 움직임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보통 쉬버링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산소 소비량을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는데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마취 이런 얘기하는 거고, 하이포서미아로 인해서 이제 증가된 이제 이 산소 이제 소모 때문인데 하이퍼입니다. 하이퍼서미아에 인해 이제 증가된 산소 소모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체내순환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 반드시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하라고 자꾸 적정한 플로우, 이제 적정한 퍼퓨전을 하라고 이제 유지를 하는 거는 이 결국에는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충분한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혐기성 대사, 이 글루코라이시스를 통해서 이제 그 락테이트가 이제 혈중에 축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이제 조직을 장기를 이제 그 장기의 기능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에크모를 운영하는 환자들에서도 락틱 엑시드가 거의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뭐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는데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심장 기능을 대신해서 이제 에크모를 이제 보통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심장 기능만큼의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펙티브한 이제 그 순환 혈액량을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펙티브한 플로우를 유지를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맨날 이제 이쪽 이제 서브티시찰 구역 이쪽 에어리어로 이 볼륨이 인트라베스큘라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혈관 안에 볼륨이 없으면서 이 드레인이 안 되게 되고, 드레인이 안 되게 되면 펌프 플로우 RPM을 올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적정한 산소를 전달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플로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이 환자에 대한 체액량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꼭 정상 범위 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인트라베스큘라와 이 서브스티샬이 정상 범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상태가 이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에크모를 해야 되는 정도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서의 이제 그 밸런스는 깨져 있는 거고,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쪽 혈관 쪽이 이 정상보다 훨씬 높은 이제 그 수치를 보여야 됩니다. 뭐 알부민이라든가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라던가. 그래서 헤모글로빈 자총 에크모와 CPB에서 헤모글로빈 차이가 다르죠. 왜? 이건 에크모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이 CPB의 경우는 많이 낮게 유지를 합니다. 보통 히모다일루션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탈 플로우가 가능하고 얘는 토탈 플로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크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트라베스큘라의 그 여러 수치들을 이 서브티샬보다는 더 높게 유지를 해야지 이쪽으로 당겨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이 당겨져 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 부종으로 작용하는 이 물이 이 혈관 안으로 당겨 와서 이게 순환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키드니에서 소변이 나와서 그 물을 제거를 하는 거고, 아니면 뭐 CRRT를 연결을 해서 뭐 계속해서 환자에게 이 축적되어 있는 이 볼륨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 수치와 에크모 과정에서 환자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고 이데마가 심한 상태에서 여기 수치와 인트라베스큘라와 이 서브티샬이 같다고 하면 이건 전혀 이동이 없는 겁니다. 이쪽이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뭐 무슨 수치든지 높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볼륨도 노멀셀 라인만 주어서는 절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용질 그 삼투압이 높은 제품이라던가 오스모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 변화를 주고 이쪽으로 물을 당겨 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당연히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노멀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노멀셀 라인을 계속 주입해서 이제 히모다일루션 자체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피도 많이 줘서 점도도 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도 상승을 시켜서 이제 산소 전달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이론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